여러분,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금별이고 북한의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가족, 밝은 미래, 그리고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요. 하지만 제 세상이 얼마나 크게 바뀔지 전혀 몰랐죠. 어렸을 때부터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주방은 제 놀이터였고 음식은 제 예술이었죠. 부모님은 제 열정을 일찍 알아보셨어요.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제 꿈을 응원해 주셨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냥 아무 요리사나 될 수 없어요. 정말 실력이 좋다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분, 우리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동지를 위해 요리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제 목표가 되었죠.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요리 실력을 연마했어요. 평양 최고의 요리학교에 가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꿈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 같았죠. 지금 돌이켜보면 정부가 제 성공에 개입했다는 걸 알겠어요. 그들은 저를 특별한 역할을 위해 키우고 있었던 거죠. 졸업 후 제가 항상 원하던 일자리를 얻었어요. 김정은 동지의 개인 요리사 중 한 명이 되었죠. 얼마나 흥분됐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지도자와 그의 손님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했죠. 제 일에 자부심을 느꼈고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김정은 동지의 비밀 거처로 긴급히 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도착해서 본 광경에 충격을 받았죠. 제가 존경하던 강하고 힘있는 지도자가 매우 아픈 모습이었어요. 여러 가지 성병에 걸려 있었고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그의 상태를 비밀로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베일 뒤에 있는 진실을 보았어요. 완벽했던 우리 지도자의 이미지가 제 눈앞에서 무너졌죠. 제가 배워온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 서연이라는 젊은 여성을 만났죠. 그녀는 기품조라고 불리는 집단의 일원이었어요. 권력 있는 남자들을 접대하도록 강요받은 여성들의 모임이었죠. 처음에 서연이는 자신의 역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를 알아갈수록 그녀가 숨기려 했던 고통과 트라우마가 보였죠. 서연이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녀와 다른 여성들이 겪은 학대에 대해 말해줬어요. 목격한 부패와 정권의 잔인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그녀의 말이 저를 괴롭혔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녀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서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렸던 특권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충성을 다했던 정권이 이제는 괴물 같아 보였죠.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요리사일 뿐이었고 저보다 훨씬 큰 시스템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마이클이라는 옛 친구와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몇 년 전 제가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친구죠. 지금은 유엔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저에게 탈출구를 제안했어요. 북한을 탈출할 기회를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고향을 떠난다고요? 가족을,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서연이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더 이상 이런 체제의 일부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부모님의 반응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마이클의 제안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더 나은 삶을 살 기회가 있다. 라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떠나기엔 너무 늙었지만 넌 가야 해. 부모님의 지지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죠. 작은 가방을 꾸리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궁금했어요. 새로운 삶은 어떨까? 부모님이나 서연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정말 떠남으로써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답은 없었고 희망과 두려움만이 똑같은 비중으로 있었죠.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어디로 이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서연을 만난 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의 슬픈 눈과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는 정권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게 무슨 선택권이 있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정은의 개인 요리사로서 일상적인 업무를 했어요. 그의 아침 식사를 위해 야채를 썰 때 제 손이 약간 떨렸어요. 계속 서연과 환희여단에 강제로 끌려간 다른 소녀들에 대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속이 메스꺼웠어요. 금별 괜찮아요? 보조 요리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물론이죠. 그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을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알게 된 것을 무시하고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결국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일했잖아요. 좋은 아파트도 있고 먹을 것도 충분하고 존경도 받고 있었죠.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목격한 것을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진실이 대문자 T로 시작하는 진실이 제 눈앞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젊은 여성들을 학대하고 자기 국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호화롭게 사는 지도자를 계속 모실 수 있겠어요? 며칠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어요. 낮에는 호화로운 식사를 만들고 당 간부들에게 미소를 지었죠. 밤에는 서연의 이야기에 시달리며 뒤척였어요. 어느 날 저녁, 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 오랜 친구 마이클이 서 있었죠. 우리는 몇 년 전 제가 북한 대표단의 일원으로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만났어요. 마이클은 지금 유엔에서 일하고 있었죠. 금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복도를 불안하게 살펴보면서요. 제 아파트에 외국인이 있는 건 위험했거든요. 문이 닫히자 마이클이 급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문을 들었어요. 당신이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그를 충격에 빠진 채 쳐다봤어요.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탈북하라는 말씀이세요? 그 말이 우리 사이에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탈북은 북한에서 최고의 배신 행위였죠. 잡히면 고문이나 처형을 당했어요. 그들의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보내질 거예요. 그런데도 제 가슴속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일렁였어요. 마이클은 대담한 탈출 계획을 설명했어요. 그는 저를 유엔 직원으로 위장해 밀반출할 수 있다고 했죠. 거기서부터 저는 남한으로 가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을 거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진 마세요. 이 기회의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을 거예요. 마이클이 떠난 후 저는 몇 시간 동안 아파트를 왔다 갔다 했어요. 정말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어떡하죠? 제 경력은요? 하지만 그때 다시 서연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 정권 아래에서 고통받는 다른 모든 무고한 사람들도요. 어쩌면 탈출함으로써 실제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저는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눈물을 머금고 모든 걸 말씀드렸죠. 너는 가야 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나이에 떠나기엔 너무 위험해. 하지만 너에겐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가 있어. 어머니가 저를 꼭 껴안으셨어요. 우리는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속삭이셨어요. 너가 자유롭다는 걸 알면 우리에게 힘이 될 거야. 부모님의 이타심과 용기에 놀랐어요. 그때 저도 용감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부모님을 위해, 서연을 위해, 북한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마이클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비됐어요. 그 후 며칠은 비밀 준비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위장 스토리를 외우고 가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을 모았죠. 그러는 동안에도 평소처럼 제 임무를 계속했어요. 김정은 앞에 설 때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가 뭔가 의심하고 있을까요? 마침내 탈출의 밤이 왔어요. 중국으로 가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려고 준비하면서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안녕, 저는 속삭였어요. 언젠가 돌아올게요.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고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로 했어요. 자유를 향한 여정 그리고 제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거죠.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두만강가에 서 있었거든요. 어두운 물이 북한과 중국을 가르며 제 앞에 펼쳐져 있었죠. 이제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야 할 순간이었어요. 할 수 있어, 금별.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서연이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물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물이 제 온몸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지만 계속 전진했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마지막이 될 수 있었어요. 만약 잡힌다면요. 강은 넓지 않았지만 마치 대양을 건너는 것 같았어요. 강 중간쯤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어요. 제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저를 발견한 걸까요? 물속으로 더 낮게 숨었어요. 어둠이 저를 숨겨주기를 기도하면서요. 다행히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헛소동이었던 거죠.
떨리는 숨을 내쉬고 계속 나아갔어요. 마침내 제 발이 중국 땅에 닿았어요.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죠. 마이클의 팀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빠르게 저를 유엔 직원으로 변장시키고 가짜 서류를 주고 벤에 태워 데려갔어요. 다음 며칠은 비밀 회의, 조용한 대화, 그리고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팀은 잘 알고 있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내려앉을 때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였어요. 도시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죠. 밤의 어두운 평양과는 전혀 달랐어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 새로운 삶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요? 저는 항상 나만이 탐욕과 부패의 땅이라고 배워왔어요. 아직도 그렇게 믿는 제 일부가 있었죠. 여기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지는 않을까요? 제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의 첫날들은 정신없었어요. 저는 다른 북한 탈북자들이 사는 정착 지원 센터로 보내졌죠.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씨라는 여성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제 방을 보여주셨는데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고 저 혼자만의 공간이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현실이라는 걸 믿기 힘든 채로 중얼거렸어요. 김 씨는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안전하세요.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한국 사회, 문화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기술에 대한 수업을 들었어요. 마치 삶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것 같았죠. 스마트폰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은행 계좌 개설하는 법 이전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던 것들이었어요. 가장 힘든 부분은 제가 배워온 많은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였어요. 남한 사람들은 우리를 해치려는 악한 자본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애썼어요. 어느 날 지호라는 젊은 자원봉사자가 우리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저는 힘들어하며 좌절감과 답답함을 느꼈죠. 지호 씨가 알아차리고 다가왔어요. 걱정 마세요.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저도 여기서 자랐는데도 이거 배우는데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그의 말에 기분이 나아졌어요. 어쩌면 제가 그렇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밤에는 부모님과 서연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들은 괜찮을까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죄책감이 때로는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하루하루 지나며 점점 나아졌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탈북자들과 친구가 되었죠. 우리는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울었어요. 마이클은 자주 방문해서 제 이야기를 나누라고 격려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죠. 북한 정권이 알게 되면 제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마이클은 제가 말하는 것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지역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들은 관심을 가졌고 제가 서연이와 기쁨 여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해요. 한 강연 후 마이클이 말했어요.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고 있어요. 그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어쩌면 저도 정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삶에 정착해 갔어요. 한식 퓨전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자리를 찾았죠. 요리는 제게 기쁨을 주었고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았어요. 매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저 자신을 위해, 다른 탈북자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북한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죠. 한국에 온 첫 몇 달은 정말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 알던 것과는 모든 게 달랐죠. 불빛, 소리, 냄새 처음엔 정말 압도당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적응해 나갔죠. 요리사로 일하게 된 식당에서의 첫날이 기억나요. 정말 긴장됐어요. 앞치마 매는 손이 떨릴 정도로요. 내 실력이 부족하면 어쩌지?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죠. 하지만 요리를 시작하자마자 그런 걱정은 다 사라졌어요. 어느 나라에 있든 주방은 집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김 여사라는 친절한 나이든 여성 사장님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어느 날 제가 야채를 다지는 걸 보시더니 금별 씨,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당신의 음식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르실 거예요. 북한에서 제 요리는 그저 정권을 위한 또 다른 수단에 불과했거든요. 여기서는 제 자신을 표현하고 제 경험을 나누는 방법이 되고 있었죠.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면서도 고향에 대한 기억은 저를 괴롭혔어요.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부모님 생각을 했죠. 안전하실까? 저보고 떠나라고 한 걸 후회하실까? 그리고 서연이. 그의 얼굴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아직도 그 끔찍한 기쁨조에 갇혀 있을까? 아니면 탈출했을까 궁금했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요리만 하고 있을 순 없었어요. 북한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많은 탈북자들이 저를 의심했어요. 스파이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면서 그들도 저를 믿기 시작했죠. 어느 날 지민이라는 젊은 탈북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세요? 모든 사람을 버려두고 온 죄책감을 어떻게 견디세요? 그 질문이 저를 강하게 울렸죠. 완벽한 대답은 없었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매일이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한국인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탈북자 커뮤니티에 더 깊이 관여하면서 북한에서 본 것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TV에 나갔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밝은 조명 때문에 땀이 나고 말도 더듬었죠. 하지만 제가 목격한 고통, 서연이와 그녀 같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뱃속에서 불같은 것이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게 만들겠다는 결심이었죠.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어내거나 과장한다고 비난했죠. 아팠지만 그렇다고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말하고 제 이야기를 나눴죠. 서서히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안 기자가 물었어요. 금별 씨, 당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무엇을 이루고 싶으세요? 잠시 생각해봤죠. 다리를 놓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남북 사이에 과거와 미래 사이에요. 북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도 꿈꾸고, 희망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자유를 위해 탈출할 필요 없는 한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 같았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학교와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계속 되살리는 게 힘들었지만 누군가의 눈에 이해의 빛이 깃들 때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요리는 제 닻이었어요. 주방에서 평화를 찾았죠. 북한 맛과 남한 기술을 섞은 퓨전 요리를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한 손님이 당신의 음식은 재회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한반도 전체를 한 접시에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것도 남북 간의 간극을 좁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주최하기 시작했어요. 요리도 하고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였죠.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게 놀라웠어요. 음식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 수 있는지 말이에요. 새로운 삶에서 성공과 목적을 찾아가면서도 과거의 무게는 완전히 떨쳐낼 수 없었어요. 어떤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죠. 평양과 그곳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아직 얼마나 많은 일이 남아있는지를 되새겼어요. 부모님이 지금의 저를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자주 궁금해요. 자랑스러워하실까요? 걱정하실까요? 제가 왜 말을 해야 하는지, 왜 침묵할 수 없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연이에 대해서는 언젠가 그녀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그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북한에 아직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언젠가 한국이 다시 하나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올 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던 나라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음식과 이야기가 정말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며 이 여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미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만 달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거든요.
제가 여기 낯선 사람들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강당의 밝은 조명이 제 얼굴에 따뜻하게 느껴졌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이크를 꽉 잡고 말하기 시작했죠. 제 이름은 금별이고 저는 한때 김정은의 개인 요리사였습니다. 제가 말했는데 제 목소리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생존자, 탈북자 그리고 변화를 위한 옹호자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면서 사람들의 얼굴에 충격과 불신이 보였어요. 일부는 숨을 들이켰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모두가 열심히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 순간들을 다시 경험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믿으시겠어요? 제가 청중들에게 물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독재자를 위해 정교한 요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지금은 여기서 북한 정권의 진실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고 있죠. 연설 후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말했죠. 당신의 이야기가 제 눈을 열어주었어요. 그녀의 말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이런 순간들이 모든 어려움을 가치 있게 만들었죠. 하지만 제가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익숙한 아픔이 제 마음을 당겼어요. 서연이와 부모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안전할까요? 제가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까요?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서 저는 책상에 앉아 신문 스크랩과 인터뷰 요청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정치인들은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고 있었고 원조 단체들은 노력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 저는 책상 위에 그들 사진에 속삭였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나요? 뒤따르는 침묵은 위로가 되면서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들이 너무 그리웠지만 그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할 거란 걸 알았어요. 제 전화기가 마이클의 메시지로 울렸어요. 오늘 잘했어, 금별. 넌 정말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저는 미소 지었고 그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했어요. 그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저는 빠르게 답장을 썼어요. 고마워요, 마이클. 당신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요리는 여전히 제 열정이었고,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죠. 제가 준비하는 각 요리는 자유의 축하이자 제 유산에 대한 헌사였어요. 그날의 특선 요리를 위해 채소를 썰고 있을 때, 제 동료인 지혜가 저를 슬쩍 찔렀어요. 야, 슈퍼스타. 그녀가 놀렸어요. 어젯밤에 TV에서 봤어. 유명해지고 있네. 저는 웃었고 부끄러움과 자부심이 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죠.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감정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죠. 그날 저녁, 저는 북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지역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한 젊은 남성이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저는 그에게서 제 모습의 일부를 보았어요. 무서워하고 불확실하지만 희망이 차 있는. 점점 쉬워질 거예요. 제가 그를 안심시켰어요. 하루하루 천천히요. 그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결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와 이해가 필요했죠. 서울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난 죄책감은 여전히 저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저는 그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공원에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딘가 이 같은 별들 아래에 서연이와 제 부모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들과 저 자신에게 조용히 약속했어요. 얼마나 오래 걸리든 진실과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요. 다음은 뭘까? 저는 큰 소리로 자문했어요.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더 많은 도전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북한 정권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통치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 싸움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누는 모든 이야기, 요리하는 모든 음식, 도움을 위해 내미는 모든 손길로
저는 지지와 이해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파트 문을 열면서 저는 평화로움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는 낯설고 위협적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죠. 저는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다음 연설을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적었어요. 아직도 할 말이 많았고 밝혀낼 진실들이 많았죠. 하지만 잠이 들면서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희망이었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 단지 저뿐만 아니라 제가 한때 고향이라고 불렀던 곳에 여전히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희망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치는데 거울에 비친 남자를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북한을 탈출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제 삶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변했어요. 두만강을 건넜던 그 겁에 질리고 편견 가득했던 요리사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 자신감 넘치는 인권운동가가 서 있었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연설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긴장되세요? 마이클이 방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조금요. 제가 인정했죠. 하지만 준비됐어요. 마이클이 미소 지으며 제 등을 두드렸어요. 정말 멀리 왔어요, 금별.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회의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제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지난 5년은 도전과 승리의 소용돌이였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됐고 제 경험을 담은 베스트셀러 책을 썼으며 북한 인권을 위한 싸움에서 존경받는 목소리가 됐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인간으로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나만에 대한 편견은 사라졌고 대신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기회에 대한 깊은 감사함으로 바뀌었죠.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각자가 체제의 벽 밖의 삶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줬어요. 연단에 서서 바다처럼 펼쳐진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전 세계의 외교관들, 기자들, 인권 운동가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저는 오늘 단순히 북한 탈북자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목소리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세계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잔혹한 일들에 눈을 감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귀 기울여 주시고 행동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 경험들을 나누면서 김정은 측근들의 사치와 부패, 서영과 기쁨조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 일반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고난들 듣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다른 이들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단지 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건 자유를 꿈꾸는 수백만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식과 떨어진 부모들의, 억압적인 정권에 의해 갈라진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국제사회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제 연설이 끝난 후 반응은 압도적이었어요. 대표들이 다가와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죠. 기자들은 인터뷰를 요청하며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관심 속에서 제 생각은 제가 뒤에 남겨둔 사람들에게로 향했어요. 부모님, 서연,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 앉아 있을 때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걸 읽는 순간 제 심장이 거의 멎는 줄 알았어요. 금별, 저 서연이에요. 저도 탈출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감정에 휩싸여 손이 떨리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수년간의 불확실함과 죄책감 끝에 서연이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되니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조용한 카페에서 서연과 포옹을 나누면서 저는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의 탈출은 힘들었지만 이제 여기 있었고 안전했으며 새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당신 연설 봤어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온라인으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금별.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둘 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죠. 살아남고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험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유하는 동안 저는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죠. 바꿔야 할 삶들이 많고 전해야 할 진실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앞으로의 도전들의 진정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저는 제 목소리를
제 목적을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찾았어요. 북한을 탈출했던 그 겁에 질린 요리사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고향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빛을 가져오겠다고 결심한 남자가 서 있었죠. 서영과 함께 카페를 나서면서 다음 운동 단계를 계획하는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푸른 광활함 너머 어딘가에 제 부모님과 아직도 북한에 갇혀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여러분 모두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계속 싸울 거예요.